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남낙현 작가님이 지은 왜 읽었는데 기억나지 않을까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3년 1000권의 책, 세 아이의 아빠이자 맞벌이 남편으로 바쁘게 살다가 늦은 나이에 책 읽는 재미에 빠졌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라는 아내의 말이 마음을 움직여 3년간 1000권의 책을 읽었다. 나만의 재해석, 독서, 노트. 왜 읽었는데 기억나지 않을까? 이 고민에서 출발해 독자, 작가, 나의 관점으로 작성한 독서 노트는 스마트폰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색 방법이었다. 독서 노트를 쓰며 나만의 재해석을 통해 글쓰기와 책쓰기로 연결할 수 있었다. 독서 모임과 삼독 경영 전문가. 혼자 하는 독서에서 나아가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함께 읽고 싶어서 확장형 삼독, 즉 읽기, 쓰기, 책쓰기 모임을 8년간 진행해 왔다. 읽기를 글쓰기로, 글쓰기를 책쓰기로 연결하여 자신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삼독 경영 전문가로서 모임과 단체, 도서관, 강연 등을 통해 자신을 경영하는 기술을 알리고 있다. 책쓰기는 발견이다. 자신의 글로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남낙현의 책쓰기 수업을 진행하며 첫 책쓰기에 도전하는 사람을 돕고 있다. 네, 그럼 들어가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5년 963개의 기록, 3권의 책 출간, 독서 노트를 쓰면서 생긴 일이다. 처음 독서 노트를 쓸 때 책에 밑줄 그은 문장 서너 개를 옮겨 적었다. 중간에 그만둔 적도 있고 귀찮을 때는 달랑 책 제목만 적기도 했다. 때로는 많은 분량을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적기도 했다. 손끝을 통해 글로 쓴 생각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노트의 강점이고 나의 변화를 끌어낸 출발점이다. 생각을 글로 하게 되면 재미난 일도 벌어진다. 인터넷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노트에 기록한 책은 도끼다가 떠올랐다. 찾아보니 이동준이 쓴 밤은 책이다에 나온 말을 인용한 문장이었다. 노트에 작성한 문장을 보면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연관해 떠오를 때가 많다. 그로 인해 노트에 기록한 두 권의 책을 다시 읽어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문장이 노트를 작성한 책과 책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내 경험은 노트를 쓰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요리에 비유하자면 노트를 쓰기 전 책은 뜨거운 물만 넣으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었다. 읽어도 생각과 사색의 깊이가 없었다. 그러나 노트를 작성하면서 간편식이 아닌 직접 음식을 만드는 생각 요리사로 변해갔다. 기록이 쌓일수록 책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생겼다. 그것으로 나만의 다양한 생각 요리를 만들게 해주었다. 적는 일만으로도 꾸준히 책을 읽게 되었고 글쓰기와 책쓰기 능력도 함께 키워졌다. 더 나아가 책쓰기 강의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독서가 수박 겉핥기처럼 느껴진다. 책을 읽고 덮으면 기억이 바람처럼 날아간다. 사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다. 나도 그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노트를 씀으로써 고민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글로 적으면 처음에는 속도가 느려 답답함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림은 발견하는 힘이 된다. 답답함은 막힌 생각을 뚫는 도구가 된다. 노트의 저자는 바로 당신.
독서 노트 이렇게 써라 하고 제시하는 형식에서 가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얽매이지 않아야 자기 생각을 창의적으로 쓸 수 있다. 빈 공간에 남다르게 적을 때 노트는 자신만의 비밀 병기가 되어준다. 밖으로 꺼낸 또 다른 뇌, 노트. 여기에선 언제든지 생각을 다시 조각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자신이 노트의 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써야 한다. 이 책의 주제는 독서 노트다. 노트의 강점과 작성 단계,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트 기록이 내 일상을 흔든 경험도 적었다.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 때 여기에 쓰인 내용을 얼마든지 응용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부분은 미련 없이 버려도 좋다.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노트를 써라. 이 공간은 언제든 생각을 담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노트에 적는 순간 당신은 생각 조각가로 변할 것이다. 네, 그럼 차례를 보겠습니다. 1장 글로 생각하는 뇌 독서 노트. 2장 나만의 사색 도서관을 짓다. 3장 독서 노트에 생각을 편집하라. 4장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다. 네,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 생각하는 뇌 독서 노트. 글로 적으면 생각이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교차로에서 멈췄다. 맞은편 경찰서 표지판 속 2개의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자동차 속도계 바늘이 높이 올라가 있고 건널목을 지나는 사람이 희미하게 보인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속도계 눈금이 낮게 표시되어서 사람이 뚜렷이 보이는 그림이다.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 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책을 눈으로만 읽을 때는 시속 100km 넘게 엑셀을 밟고 고속도로를 달린 느낌이라면 노트에 쓸 때는 자전거를 타고 고갯길을 올라가는 느낌이다. 분명한 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듯이 글로 적으면 생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을 다듬는 조각가로 변한다. 이 매력 하나만으로 독서 노트를 쓸 가치는 충분하다. 노트에 적는 순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책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도대체 어느 책에 나왔던 거지? 3년간 매일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많이 읽으니 책을 쓰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과식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듯이 머릿속을 비우고 싶어졌다. 손해볼 것 없다는 마음으로 첫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간쯤 쓰다 중단하는 일이 생겼다. 집중력에 관해 인용하고 싶은 문장이 떠올랐는데 어느 책에서 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용할 내용은 이러했다. 어느 날 험한 산길을 한 스님과 가는데 이 동행승이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다고 했다. 그때 마침 밭에서 화전을 일구는 부부가 있었는데 만공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냅다 달려가 여자를 덥석 안고 입맞춤을 했다. 놀란 남편은 새수량을 들고 저 중놈들 죽여버린다고 쫓아왔다. 엄격결에 동행승도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났다. 숨을 헉헉대며 고갯마루에 올라 이제 화전 부부가 보이지 않게 되자 동행승은 만공에게 그게 무슨 짓이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만공은 이 사람아 그게 자네 탓이라고. 그 바람에 고갯마루까지 한숨에 왔지 않나. 이젠 괜찮은가? 스님들이 도망갈 때처럼 딴 생각하지 않는 집중력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가물거렸다. 법정 스님이 쓴 책에서 읽었나? 어렴풋이 떠오른 생각을 되짚으며
집에 있는 그의 책을 펼쳤다. 한 권, 두 권, 세 권.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67권을 뒤적거렸는데 찾지 못했다. 어라? 어느 책에 있었지? 법정 스님 책은 절판된 게 상당해서 도서관에서 본 책이 더 많았다. 하는 수 없이 도서관 한 구석에 책을 빌딩처럼 높게 쌓아놓고 한 권씩 빠르게 훑어보았다. 반나절이 흘렀는데도 발견할 수 없었다. 기어이 찾아내겠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10권을 대출해 집에서 밤늦게까지 찾았고 그 다음 날까지 도서관에서 나머지 책도 모두 찾아봤다. 없었다. 사흘 동안 눈이 빠질 정도로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다.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초점 잃은 시선으로 우두커니 책장을 바라보는데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가 눈에 번쩍 띄었다. 맞다. 일본에서 봤지. 떨리는 손으로 책을 쥐고 보니 책 중반부에서 본 기억이 났다. 아니나 다를까 책을 펼치고 불과 10장을 넘기기도 전에 그토록 찾던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눈물이 핑 돌 만큼 좋았다. 책을 허겁지겁 읽을 때는 기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며칠만 지나도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신영벽 교수도 담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감옥에서는 책 읽고 나면 그만입니다. 무릎 위에 딸랑 책 한 권 올려놓고 하는 독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시루에 물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고 하지만 40-50페이지를 읽고 나서야 이미 읽은 책이란 걸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책 제목마저 기억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독서가 독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생활과 아무런 연관없는 독서이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막 시작해서 10권, 20권을 읽었을 즈음엔 그래도 생각을 더듬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읽은 책은 늘어나고 시간이 흐르니 책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솔직히 신영복 교수처럼 전에 읽다 포기한 책이라는 걸 알고 슬며시 내려놓은 적도 있다. 책을 간념적으로 읽는 것도 문제였지만 사라진 기억을 되찾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그래, 조금 귀찮아도 노트를 쓰자. 노트를 쓰지 않던 시절, 첫 원고를 쓰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책을 읽고 머릿속에만 저장한 기억은 연못에 던진 돌이 물에 가라앉는 속도보다 빠르게 잊혔다. 그 뒤 생각을 글로 바꿔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첫 책을 출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다. 3년간 밀린 제 독서 노트입니다. 3년의 독서 경험을 적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을 듯하다. 첫 책을 집필하면서 노트를 쓰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했다. 쓰면 무엇이 좋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보다 생각을 글로 적지 않으면 앞으로도 책을 읽을수록 고단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노트를 쓸 무렵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의욕은 불타올랐으나 막상 시작해보니 재미도 없고 요령도 몰라 몇 개를 작성하다 도중에 포기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참여하던 독서 모임에서 10년간 노트를 쓰고 있다는 분을 만났다. 그분을 보며 어떻게 쓰는가 하는 방법보다 꾸준히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고를 쓰며 배운 게 하나 있다. 생각이 나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다 보면 글감이 떠오른다. 그걸 노트 작성에 적용하면서 꾸역꾸역 적어 나갔다. 6개월가량 지나니 책을 읽으면 습관처럼 쓰게 되었다.
노트 작성을 막 시작할 무렵엔 좋은 문장을 뺏겨 써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뺏겨 쓴 문장과 읽은 후 간단한 감성을 적기 시작했다. 반년쯤 지났을 때 노트에 관해 나만의 정의를 내려봤다. 독서를 통해 내가 글로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 처음에는 책 속 문장을 옮겨 적기 바빴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도 적어 나갔다. 어떤 때는 노트를 쓰다가 영감이 떠올라 그것에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트는 점점 형식이 사라지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적는 형태로 변해갔다. 쉽게 말하면 읽은 책을 어떻게 소화할지 즉흥적으로 구상하는 버릇이 생겼다. 노트 작성 불변의 법칙. 노트 작성은 책을 읽은 후의 활동이다. 이 말은 노트 작성이 독서를 어떻게 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책을 잘 읽는 것과 더불어 읽은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사색이 중요하다. 노트는 생각을 글로 적는 작업이기에 어떻게 적을지를 구상하고 자연스럽게 사색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다. 거기에 더해 생각을 적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쁘다고 자신의 머리를 구박할 이유도 사라진다. 그뿐 아니다. 쓰면 쓸수록 남는 게 많아진다. 처음에는 독서 후 무엇을 어떻게 작성할지 막연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 이 책을 어떻게 정리할지 다양한 방법을 찾으며 독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읽은 책을 어떻게 요리할지 스스로 생각하는 실력이 향상된다. 생각을 글로 적는다는 것은 보고 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무서운 사실이다. 노트에 적은 문장도 시간이 흐르면 잊힌다. 하지만 눈으로만 읽은 것과는 기억에 다르게 저장된다. 인터넷에서 문장을 검색해서 적는 얕은 정보 기억과도 차원이 다르다. 노트에 적은 문장은 잊혔다가도 검색을 통해 찾아보면 책의 내용과 내가 사색한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생각난다. 그 당시 읽은 책 내용, 적어둔 문장, 자신이 생각하고 사색한 바를 노트에 글로 표현한 기록을 보면 당시 기억이 톡톡 불거져 나온다. 책 전체의 흐름과 자기 생각, 사색이 합쳐져 글자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눈으로만 읽고 기억이 안 난다고 머리 탓을 할 때와 180도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노트 작성에 불변 법칙이 있다. 글로 바꿔놓은 생각과 사색의 흔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일책 삼독의 효과. 더도 덜도 없이 꼭 3번. 많은 사람이 3~4번을 좋아한다. 나 또한 무슨 일을 하다 안 될 때 3~4번 해보고 결정하자라고 다짐할 때가 많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내 블로그 닉네임도 3번 읽는다라는 뜻의 삼독이다. 노트를 쓰면 자연스럽게 책을 3번 읽는 효과가 나타난다. 읽고 초소하고 사색하다. 책에 취미를 들이고 독서법에 관한 책을 20권쯤 읽어보았다. 읽다 보니 나중에는 어느 방법이 좋은지 도리어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책을 읽는 방법은 다양하다. 소설을 읽을 때와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독서법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노트 작성은 여러 독서법을 따라 해보려던 때의 혼란함을 해소해 주었다. 특히 노트를 쓰는 것 자체로 책을 3번 읽게 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어렴풋한 생각과 사색이 반복을 통해 더 깊고 명료해진다. 노트를 쓰는 것 자체가 강력한 독서법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